남았다.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첩보 공작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법률적, 행정적으로 그 추방에 적극 나선 것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을 비롯한 서방 각국도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서도 2개의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개의 공자학원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국민과 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의 붉은 그림자를 눈치채고 공자학원을 경계하고 있지만 학교 당국과 교수들이 공자학원을 감싸고 돌기 때문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대학과 교수들이 세계사적 변화에 무지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회의와 공작에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30여 년간 중국과 교류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미국은 기울고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다는 착각에 빠졌다. 공산당이 감추는 추악한 진실을 못 보고 신기루 같은 발전상에 홀려서 인류는 앞다퉈 중국 공산당에게 경배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은 물론이고 교수들도 뻔질나게 중국을 왕래했다.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공자학원을 유치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정체와 야욕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 나라 국민도 노예로 만들어 착취 억압하는 조직 폭력배들이다. 티베트 족과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수용소에 가둬 강제 노동을 시키고 부녀자들에게 낙태와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아동들을 납치해서 세뇌를 시킨다. 홍콩인에 대해서는 일국 양제의 약속을 질받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 자유 대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을 하며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룬궁에 대한 가혹한 박해, 그리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국가적 범죄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전 인류를 상대로 도둑질, 간첩질, 깡패질을 일삼는다. 최소한의 윤리, 도덕, 국제법과 모든 한계를 짓밟고 마약까지 동원하는 소위 초한전이라는 악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 최대의 적이자 중국 인민의 철천지 원수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사상 최악의 위협이다. 뒤늦게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공자학원의 검붉은 정체에 대해 눈을 떴다. 지금이라도 공자학원 추방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자학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과 교수들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가 나서서 공자학원의 정체를 폭로하는 보고서도 발표하고 공자학원 추방을 위한 법률도 제정하는데 우리 국회는 중국 공산당에게 밑보이지 않으려고 몸조심에 여념이 없다. 이미 공자학원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자학원을 옹호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비교육적, 반국가적 망동이다. 도도한 시대적 조류를 애써 외면하고 친중, 반대한민국의 편에 서는 반역행위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당장 공자학원을 추방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4년 3월 18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말은 좋죠. 공자 없어요. 중국에서 공자 없앤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자 해가면서 이거 헐껌 있는 겁니다. 공자가 뭡니까? 이 공자학원은 말만 공자지 공산당, 완전 공산당으로 이끄는 그 나쁜 집단입니다. 시내에 보면 공자 찻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에는 이런 속담 같은 말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중국을 조심해라.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 내려오는 말입니다. 중국만 또 못해요. 중국이 우리 조선시대 때 500년 넘게 등등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적 있습니까? 바보 같은 것들이 반일 떠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는 3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아니죠. 2차 세계대전 후 그냥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철저히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해방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거 아닙니까? 무슨 독립군 있긴 했지만 독립군이 몇 명입니까? 1000명도 안 됐대요. 일본군을 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거 독립군 갖고는 안 된다. 외교력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건국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국전쟁 영화 좀 보십시오. 또 기적의 시작 이 영화 좀 보세요. 여러분 몇 번 봐도 좋아요. 우리나라의 건국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알아봅시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미국 놈들이 못 믿을 놈들이라면 더 못 믿을 놈들은 중국 뚱떼 놈들이다. 이게 북한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보통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고 그랬죠. 떼놈. 그런데 북한에서는 뚱떼놈이라고 한답니다. 뚱뚱한 떼놈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 이혜란 박사, 1호 박사,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중국 사람이라는 말이 없다. 중국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중국 놈, 떼놈, 뚱떼놈. 그런데 여기 남한에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왜 그렇게 중국을 모시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 우리나라가 북한만 또 못한 겁니까?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경제 50배 더 위라고 하던데 뭐 북한이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북한에서 북한으로 오라는 삐라를 수도 없이 뿌렸어요. 그래서 삐라를 주워다가 동사무소에 갖다 내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그동안 70년이 넘다 보니까 북한 공산당으로 살다 보니 세계 꼴찌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세계 꼴찌 국가였어요. 100등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경제.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일본 못지 않습니까? G2에 올라갈 거예요. 이 좌빨들의 이런 극성만 없으면 벌써 G2가 됐을 겁니다. G 그룹입니다. 뭐 대단한 단어도 아니에요. G2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좌빨들이 얼마나 막고 있습니까? 요즘에 안 보이십니까? 이 좌빨들의 엉망진창.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는 경제도 발전시키고 안보도 지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좌파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 돼요. 왜냐? 북한과 딱 맞닿아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을 보십시오.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습니까? 이 역사 왜곡학자들이 엉터리로 만들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고종 때 일본한테 팔아먹었어요. 역사책을 다 엉터리로 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반일 멍청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할 수 없이 식민지 돼갖고 고생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그동안 발전한 겁니다. 철도, 도로, 항만 다 일제시대 때, 심지어 학교까지 다 일본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할 수 없이 일본이 쫓겨갔죠. 그때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놓고 간 재산이 엄청납니다. 귀속 재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귀속 재산.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도로, 항만, 철도 등등등 다 인프라 다 놓고 갔죠. 그리고 기술을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으로 쫓아낼 때 미군들이 감시하고 있었죠. 돌아가는 일본 사람들한테 주머니까지 다 뒤져서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 시절에 500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 시절에 1000엔 이하만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게 다 뺏어서 그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그 바탕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포항제철도 세우고 저쪽에 뭐 조선업도 다 발전시키고 이런 거 등등 이게 기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자들의 멍청한 이런 행동에 엉터리 말에 이 언어 혼란 전술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평화협정 아닙니다.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자는 거죠. 길가에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자녀 출산 정책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10년이면 1억 대출, 첫째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이자 안 받겠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 감면. 듣기에는 아주 좋죠. 그러나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자들의 포퓰리즘 정책, 이 포퓰리즘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등 보세요. 포퓰리즘은 안 되는 겁니다. 나라 망하자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 깨어나십시다. 우리 구호합시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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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중공. 감사합니다. 청나라 시대처럼 자기네들 소나기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진지전입니다.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권을 찾으려면 공자학원부터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동북공영 공자학원 당장 폐쇄하라! 물러가라! 폐쇄하라! 대시하라! 감사합니다. 반신욕 하면서 눈을 감고 애국가 4절까지 불러요. 그 부르다 보니까 주제어가 있어요. 각각 1절은 하늘, 천, 2절은 천지, 땅, 남산후에, 3절은 하늘, 내 마음 공활한데 사람, 4절은 천지인이 다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 1절만 부른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 아예 한 절만 하려면 4절을 불러야 돼요. 천지인. 근데 그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른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무식은 소치고 다른 시간으로는 낭비하면서 애국가 부르는 시간을 그래 줄여?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박성효 대전시장에 취임식을 11시에 했는데 거기에 진동규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 유성구청장 취임식은 2시니까 꼭 와달라고 해서 제가 와봤더니 진동규라는 분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바람에 제가 편이 됐어요. 그저 맹장 수술하고 제가 3일간 입원했다가 나오자마자 저 차로 수박을 그 청년차로 수박 사가지고 진동규 사무실 갖다 줬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구청장급 정도 돼가지고 저기 강화문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은 진동규 말고 누가 있어요? 네?
그 진동기로 더하님 수혜성이요. 근데 한참 그 선거 때 받느라고 제대로 못 받으시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들어서 이 성원을 했는데 또 미끄러졌어요. 근데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애국가 앞으로 우리는 웬만하면 사실까지 부릅시다요. 예, 그리고 이제 공자학원 관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산당은 증오와 거짓말을 먹고 사는 동물들입니다. 예, 그리고 철저하게 둘로 갈라치게 해요. 유산자, 무산자 갈라치게 해가지고, 예, 무조건 미워하고 타도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당, 야당도 있죠. 갈라치게 되어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물밑에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가 반대하는 것처럼, A팀을 요구하는 사람은 B팀이 되고, B팀을 요구하는 사람은 A팀이 돼요. 물밑에는 같으면서도 그렇게 작전을 쓴 거예요, 걔들이. 우리 일반인들은 다 속아. 예? 왜? 문재양이를 잡아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 그래, 찌쩌면을 잡아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 물속에서는 갇힌 놈이야. 그래서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고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맹자가 그랬어요. 군주가 잘못하면, 자, 우리 민초들은 무리고 군주는 밴데 밴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맹자가 그랬어요. 맹자도 아시죠? 빨리 안다고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의 속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뜻을 모아서 잘못하면 우리 머슴입니다. 윤가도 머슴이요. 잘못하면 뒤집어 엎어야 돼. 맞습니다. 그러려면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일당 천, 일당 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받으세요.